한국 뮤지컬 사상 최초의 토니상 수상, 그리고 BTS 완전체 컴백. 한국 문화계에 즐거운 소식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 함께 K컬처 미래 위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원종원 순천향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그리고 김영대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나름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인데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게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안 돼가지고 참... 예전에는 신문방송학과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신문방송 말고도 워낙 다양한 미디어들이 존재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갈 때는 제가 신문방송학과로 들어갔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전공이.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문화 소식도 사실 대선 기간 동 그리고 이제 뭐 비상계엄 뭐 탄핵 이때는 정치 소식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정치 소식, 사회 소식도 간간히 했지만 이제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고요. 자, 먼저 BTS 얘기부터 할게요. 이게 또 BTS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관심도 많으니까 이게 비슷할 때 다 군대를 간 거죠 지금? 그렇죠. 거의 시기를 거의 맞춰서 이미 그 입대를 물론 같은 달에 간 건 아니지만 일부는 동반 입대를 또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2025년 잠정적으로 2025년에 재결합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하면서 당시에도 뭐 해체라든지 활동 중지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았었어요. 재계약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해 컴백을 암시를 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짰고 그 스케줄이 지금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실상 완전체 컴백이 지금 가능하게 됐죠. 그렇군요. 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지난 10일에 지금 뭐 군복무를 RM과 B가 했고 뭐 작년 말에 한 사람도 멤버도 있고 지금 맞아요. 앞으로 지금 할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이제 소집 해제 한 명 이제 슈가 씨가 되면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면서 사실 제대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게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그 기간이 짧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착시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안 간 멤버들도 있었잖아요. 먼저 들어간 멤버도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멤버는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입대를 늦게 한 멤버들은 좀 활동을 하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전체가 모두 공백이었던 적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플랜도 좀 잘 짰죠. 그렇군요. 사실 잘 짰죠. 근데 BTS가 이렇게 이거는 다 예정된 거죠. 사실 언제 복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하이브 주가는 많이 뛰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예상된 호재였는데 저는 생각을 한 게 그럼 샀어야 되나 우리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경제 효과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경제 효과가. 연애 관련한 엔터 주는 샀어야 됐나 그랬다가 팔았어야 됐나 이게 매번 반복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변수가 많아서 근데 그만큼 사실 하이브가 지금 굉장히 거의 뭐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그 서브 레이블들을 런칭을 하고 인수 합병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BTS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해요. 워낙에 원래 이제 BTS로 출발했던 회사고 그리고 아직 활동 중인 그 그룹이기 때문에 BTS가 올 걸 알았지만 BTS가 정작 오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죠. 원종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BTS가 복귀하면은 아무래도 음반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그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그렇죠. BTS에 대한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BTS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차적으로 군대를 갔다 순차적으로 제대를 하니까 오히려 저는 기간이 길지 않았나는 생각을 잠깐. 그래요? 아니 그런 느낌이 한꺼번에 갔다 오면은 요새 18개월만 갔다 오면 되긴. 물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군복무가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뭐 김민우 씨 같은 경우
그 이병열차 안에서 부르고 진짜 입영을 하고서 그 뒤로는 사실상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맞아요. 그렇죠. 뭐 3년이라는 맞아요. 시간 동안. 근데 지금은 군복무 기간도 짧아졌지만 제가 왜 그게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사이사이에 컨텐츠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대하지 않은 멤버들이 앨범을 내고 그다음에 입대하기 전에 미리 찍어둔 뭐 각종 영상이라든지 그런 뭐 제작된 음원 비하인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풀었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입대하고 마지막 완전체가 되는 기간까지는 길었지만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멤버들이 이거를 합의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스케줄이 한 명이 뭐 아주 튄다거나 아주 뭐 합의가 안 됐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컴백을 했다. 좀 흥미로운 거는 사실 이런 스타들이 군대를 가면요. 국방부에서 뮤지컬을 만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국방부에서 사실 따로 기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군입대를 하면은 장병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BTS는 감히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국방부 쪽에서 이거 했다가 BTS를 너무 아무데나 막 이렇게 내세우는 거 아니야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제가 정치 쪽을 오래 보다 보니까 사실은 BTS가 군대를 가기까지의 우여곡절도 이 정치권과 관련해서 맞아요. 굉장히 많았던 게, 자 BTS는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군대를 안 보냅시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했다가 그 팬들이 아니 군대 가겠다는데 왜 니들이 나서가지고 이 난리야 뭐 이런 막 해프닝과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토론까지 나갔었잖아요. 아 그래요? 토론 아니 뭐 작은 토론이었는데 토론 나갔다가 저는 BTS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군대를 나서서 면제를 시키거나 특혜를 주는 것은 BTS라는 팀을 그 나라가 혜택을 준 그룹으로 영원히 그렇게 규정을 짓는 거다. 오히려 갔다 오는 게 향후에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다가 안 갔으면 하는 분들에게 욕을 또 먹었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또 뭐 BTS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때 잘 나갔던 가수들이 군대 안 가거나 이게 병역 회피했다가 몰락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랬죠. 유승준 씨도 그랬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대는 당사자는 길고요. 밖에서 보면 금방이에요. 시간이 금방 가죠. 희한하게도. 언제 제대했니 이런 거, 언제 제대했니 뭐 이런 거 되는데 그럼 음반을 내나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잡혔나요? 지금 공개된 계획은 없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인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된 스케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군대에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제 제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어느 정도 솔로 활동 같은 것들을 각자 좀 진행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은 BTS 전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각자 앞으로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활약해야 되는지 하는 본인 플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서로 간에 합의를 보고 뭐 7명이 다 동참하는 뭐 그 월드 투어를 한다. 그 공연장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미 그게 다 부킹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미리 다 뽑았다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장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내놓을 것인가. 이제 BTS가 제가 뭐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조금씩 변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내놔왔던.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솔로 활동이 있었지만은 상당 기간에 한 2년에 가까운 공백 기간이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개인들이 성숙한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음악적 취향들도 멤버마다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트렌드를 내놓을까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전 세계 탑으로 올라선 BTS 그 이후의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메시지, 어떤 선한 메시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뭐 가사라든지 음악 같은 것들을 이제 내세워 왔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완전히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모든 멤버가 함께 모인다는 거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통된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하나의 음악 장르로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각각의 취향이나 음악 장르는 솔로 활동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멤버 전체가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은 역시 조금은 더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아마 그거가 BTS가 지금
할 일이라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제 나오니까 음악들이 뭐 메인으로 미는 것도 있고 사이드로는 그럼요. 락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본인의 취향이 있으셨네요. 락으로 한번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토니상. 한국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지금 국내 뮤지컬로는 최초로 토니상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원종호 교수님이 또 뮤지컬 평론가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토니상이 뭔지부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김준일 앵커님께 어쩌다가 아니고 어쩌면 제가 정신이 나갔네요. 이게 많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많이 틀려요. 너무 혼동된 사람 많고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 쓰면서 어쩌면 해피엔딩이 확실히 해피엔딩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토니상을 6개나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20대 때 뮤지컬 한참 좋아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죽기 전에 과연 토니상에서 한국 작품이 수상하는 걸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죽기는커녕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는 게 약간 꿈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뭐 아카상 오스카상을 수상도 하고 막 이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토니상이 뮤지컬계의 오스카상 이런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 산업에 주는 대표적인 상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영화계는 오스카상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카데미상이라고 많이 불렀었던 대중음악은 이제 그래미상에 가장 권위가 있죠. BTS가 다 받았는데 그래미만 아직. 그래미 이제 후보까지 올랐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뮤지션이 그래미를 수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미상 드라마는 에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고트라고 하잖아요. EGOT 토니까지.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이고트를 달성은 했다. 그렇죠. 조수미가 클래식 부분에서 그래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엔지니어도 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분이. 그런데 이제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아직 없죠. 근데 저는 BTS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종의 이 미국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저는 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그 그래미의 역대 목록을 보면은요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 못 받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래미 스너비라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맞죠. 엉뚱한 사람들에게 상 주는 걸로 받아야 될 사람에게 안 주고 그래서 실망스러웠지만 놀라진 않았다.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우리가 웬만한 상은 다 받아서 더 이상 뭐 어떤 상을 받아야지 우리의 국격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이제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토니상 궁금해요. 토니상. 토니상은 연극하고 뮤지컬 분야에 주는 이제 스테이지 아트에게 주는 상입니다. 워낙 배우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인데요. 한 8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좀 이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작품의 완성도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흥행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토니상을 받으면 브로드웨이에서 살아남는 거고요. 전 세계로 팔려 나가는 거고 받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주쯤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뮤지컬도 보고 그러다가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은 이제 기사로만 보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지금 그러니까 토니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공연하고 있고요. 천석 공연 벨라스코 극장이라고 천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 처음부터 흥행이 잘 됐던 건 아니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미국 브로드웨이 시장의 주요한 소비층이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향수, 복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건 공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저 나이 많은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확보할 수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이 막을 올리면서 이건 SF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헬퍼봇이라고 로봇 얘기거든요. AI들이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아주 미래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데다 요즘 드라마 유튜브에서 한국의 이미지, 서울의 이미지가 특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미래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서울의 그 해외 유튜버들이나 이런 영상들 보면 가장 놀라는 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가 찍히면서 제 시간에 오더라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놀라는. 그래서 미래 이미지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서는 그 막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근데 이 작품이 그 근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에 헬퍼봇 둘이 살고 있는 주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예. 거기다가 단종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부품 같은 것들이 생산이 안 되는 헬퍼봇들입니다. 주인만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 로봇이 오는 거예요. 똑똑똑. 저 죄송한데 지금 충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더 이상 기계를 안 만든대요.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남자 로봇이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빌려줬다가 얘 고장 나면 나도 못 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요. 예. 인간의 감정을 경험해 보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제주도 가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반딧불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거 하다가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을 하기 시작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감정도 따라옵니다. 슬픔, 사랑의 아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로봇들이잖아요. 야, 우리 너무 힘들어. 사랑해 보니까 우리 메모리에서 지울까? 서로에 대한 기억을. 마지막 장면에 둘이 다시 만나요. 똑똑똑 저 충전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남자 로봇이 아주 아무 조건 없이 충전기를 빌려줍니다. 예. 얘는 기억을 지운 걸까요? 안 지운 걸까요?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군요. 열린 결말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너무 스포를 다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끝에 좀. 아니 근데 이건 어차피 내용을 다 알고 가도 맞아요. 재밌은 음악이 있고 극이 전개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열린 결말이다 보니까 그 여자 로봇의 어떤 행동이 그녀도 지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듣다가 소름 돋은 게 저는 예전부터 뮤지컬이 받을 일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장르예요. 제가 알기로 이 브로드웨이 산업이나 뮤지컬이라는 거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지 않고 뭐 오프 브로드웨이 정도. 근데 뮤지컬이라는 점, 그 다음에 보통 동양의 문화가 뮤지컬에서 다뤄질 때는 옛날에 무슨 왕에 대한 이야기, 왕가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차이나타운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화된 어떤 그 문화, 뭐 이제 동화라 그러나요? 어시밀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는 현대사회 근미래의 한국이라는 로컬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건데 이거는 사실 몇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미국 내에서 여태까지 소비되던 아시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를 뛰어넘고 그걸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녹여내서 이게 상까지 받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 같아요. 정말 맞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연 관계자들도 다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초반에는 흥행이 잘 안 되다가 지금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연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그 친구들이 스스로를 반딧불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딧불이요? 예, 파이어플라이라고. 예. 그 팬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팬덤이 우리 대중음악에는 팬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뮤지컬도 사실 팬덤이 많이 접목이 되어졌고 이건 대중음악에서 온 경향이기도 하고요. N차 관객이나 회전문 관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십 번씩 같은 작품을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특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물어보면 그날의 습도, 뭐 날씨 이거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배우만 바뀌어도 뭐 이건 천양지차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농담을 합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공연장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공연장이 집이군요. 계속 있다가 공연장 계속 보다가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었었거든요. 그 회전문 관객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올려진 메이비 해피엔딩이 그런 부분까지도 똑같이 한국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배우들이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각본을 쓰고 이게 하다가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배우들은 지금 미국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이제 아닙니다. 현지 배우. 브로드웨이에서는 항상 막을 올릴 때 브로드웨이 노조에 소속된 배우만 무대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브로드웨이 노조에 가입하려면 브로드웨이 무대에 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신입사원 뽑는데 경력직 무대, 힘들어요. 경력직 무대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만큼 힘들고 보수적인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극장주들이 이익을 이기적으로
배우들에게 잘 나눠지지 않는 경향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웨이 노조의 힘이 아주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웨이에 올려질 때에는 그런 룰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장르, 비슷하지만 다른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들에서 이게 그러면은 한국의 이제 K컬처라는 것들을 산업적으로 얼마나 또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이브도 BTS만으로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있고 지금 자기 복제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비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쩌다 아니고 어쩌면 해피엔딩도 이게 그러면 다른 어쩌면 해피엔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뭐 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예. K-팝은 사실 지난 20년을 우리가 투자해온 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시스템이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 뭔가 여기서 저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고 이런 팬들에게 뭐 이 정도로 공연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이런 어떤 공식에 지금 너무 빠져 있지 않은가? 사실은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컨텐츠의 힘인데 정작 지금 과연 컨텐츠적으로 좋은 음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내러티브가 지금 이 바닥 안에서 혁신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실제 이 씬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너무 이거를 지나치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예, 콘텐츠 중요하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반대인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천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 제2, 제3의 어쩌면 해피엔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연이 영상하고 다른 점은 담금질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아웃이라고 그래서요. 예. 실험 공연이나 프리뷰, 그러니까 정식 개막을 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되어졌었거든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을 지금 보면서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작품들이 그 전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음에 또 K처 관련해서 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들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